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끝이 나고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이랑 조국 같은 경우는 대파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막 설치고 앉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대파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뭐 요즘 막 분위기 보면은 대파도 막 말을 하는 대파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구한 날 진짜 뭐 정치권에서 대파 얘기가 나옵니다. 대파는 뭐 한마디도 덧보탤 게 없이 그냥 간단하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선동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가가지고 대파를 가지고 이거 875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875원이 되어야 된다. 875원이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가격이 870원이라고 알고 있다. 서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라고 설쳐대고 있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툭하면은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 아닙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조국이 무슨 뭐 서민의 서자라도 가까운 그런 집안의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우 고깃집에 가가지고 한우를 먹고 막 소고기를 먹고 난 뒤에 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릴 때는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논란거리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보든지 간에 한우 고깃집에 가가지고 한우를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한우 집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불판 굽는 거를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소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는 평상시 어떤 그 수준인 거예요. 끊임없이 뭐라 하는 겁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입만 열면은 서민을 위한 척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 대선 때도 그때 뭐였습니까? 예능 방송 같은 데 나와 가지고 반찬이 없다라고 하니까 소금 달라라고 하고 진짜 그게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소금에 밥이라도 잘 드신다라고 하는 양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고급 샌드위치에다가 과일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또 법카로 그렇게 막 처먹었습니까? 가지가지 하고 앉아 있어요, 진짜로. 지금 그런데 그 사전 투표를 할 때 선관위의 그 유권 해석을 놓고서 민주당이 또 발광을 했었죠. 선관위가 뭐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목적을 가지고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 이거를 가지고서 뭐 대파가 안 된다라는 것이냐? 선관위도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따위 소리라고 앉아 있는데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애당초 이거를 질문했던 민원인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대파를 들고 가는 거는 되냐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선관위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냥 대파를 가지고 가는 거는 되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과일 같은 거 들고 가고 법카 같은 거 막 뿌린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에는 법카에 대해서 대답해라. 이재명에는 과일에 대해서 대답하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샌드위치 제가 막 뿌리고 막 과일 막 뿌리고 방울토마토 막 뿌리고 막 바나나 껍질 같은 거 뿌리고 있으면 그걸 허용을 해주겠냐고요. 똑같은 이유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선관위가 마치 윤석열 정부를 봐주게 하고 있다. 대파 논란을 잠재우고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선동하고 앉아 있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히려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번에 이제 놀라운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가 보도를 한 건데요. 총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강성 야권의 지지자, 이거 뭐 민주당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그 반발 때문에 중단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경제가 당연히 뭐 여론조사 그 결과를 막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야권의 민주당의 개딸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중단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뭐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사를 내리거나 중단을 한 게 아니라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중단당했다라는 거예요. 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같은 거를 이제 뭐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심의회가 있는데 그 여심의에 의해 가지고 중단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여론조사였길래 여심이가 도대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리게끔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게나 여심이가 눈치를 본 것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ARS를 통해서 하죠, 그렇죠? 뭐 자동응답기가 여론조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서 하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ARS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한국경제가 의뢰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화 면접이나 ARS라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문자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할 수가 있으니까 띡띡띡띡 클릭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전화를 굳이 안 받아도 되니까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 ARS 6분 가까이 되는 거를 갖다 듣고 앉아 있겠냐고요. 근데 뭐 일하다가도 잠깐 좀 쉴 때 뭐 문자로 와가지고 띡띡띡띡 누구 뭐 저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편하게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자동응답기가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는 참여율 자체가 신뢰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화 면접으로 했었을 때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때 한 20%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 요 지금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무려 몇 퍼센트가 나왔냐? 40% 후반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률이 나왔던 겁니다.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나 압도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던 이 여론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랬더니만 서울 용산, 서울 중성동갑, 그다음에 경기 하남 요 세 개 지역을 대표적으로 좀 봤었을 때 일단 용산에서 같은 경우는 강태훈과 권영세 두 사람이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그 권영세 후보가 37.4%가 나왔고 강태훈 후보가 2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웹으로 하니까 권영세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ARS로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거꾸로 강태훈이가 42%, 권영세 후보가 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서울 중성동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원래 ARS로 했었을 때는 전현희가 37%, 윤희숙이 30%로 전현희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모바일 웹 방식으로 해봤더니만 어떻게 된 것인지 39.8%가 윤희숙이 나왔고요. 전현희가 34%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모바일 웹 방식으로 하니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앞서는 듯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지역 경기 하남 또한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추미애가 나가 있죠, 그렇죠? 추미애 같은 경우는 ARS로 했었을 때는 47.8%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이용 후보 같은 경우는 4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웹 방식으로 하니까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가 37.8%, 추미애가 37.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뭐 유리하게끔 여론조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그냥 바꾼 거잖아요. 응답률이 높아지게끔, 신뢰도가 높아지게끔 그렇게만 딱 변수를 바꿨는데 그렇게 변수가 바뀌었더니만 하나같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100분 이해가 되죠. 개딸들 같은 경우는 발광을 하면서 기자들한테만 문자를 보내고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항의했다 이런 지금 얘기도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심위에서 이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이 여론조사를 중단시킨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9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관위, 여심위에서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해왔다가 갑자기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개딸들이 뭐 항의하고 개딸들이 뭐 여심위에 뭐 민원을 넣고 난리를 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심위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9일 당일에 여심위 관계자가 여론조사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부담이 되니까 남은 조사는 공표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언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신문이 계속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보도를 했죠. 그랬더니만 여심위가 그 여론조사 업체 직원들한테 추가 자료랑 행정동별 구체적인 인적 사항까지도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거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위법이다라고 통보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갑자기 여심위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변수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개딸들이 열심히 항의를 넣고 왜 도대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내버려 두냐라는 식으로 민원이 쏟아지고 난 뒤에 열심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 말고는 생각할 게 없다라는 게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의 취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여심위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대파에 대해 가지고 당연한 얘기를 한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조국은 발광을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끔 짜여져 있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유리한 그냥 결과가 나온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타당하지 않는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들면서 여심위가 공표를 중지시킨 거 누가 도대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